이렇게 정면에 두고 찍는 게 오랜만이라 너무 어색한데 일단 전 옹구고요. 이제 6개월 동안 뉴욕에서 인턴십을 무사히 마치고 생각보다 이 인턴십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Q&A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패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속했던 팀은 패브릭 팀, 원단팀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전공이 뭔가요?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패션 산업학과 20학번입니다. 계기가 무엇인지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저는 학교 패션 산업학과를 입학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도전을 다 해보자.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뽕 뽑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턴십 이전에 런던으로 먼저 교환학생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4개월 동안 런던에서 있으면서 좀 해외 생활이 잘 맞다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이제 외국계 기업인 막스마라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이때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역시 해외 쪽 회사 또 맞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기회가 됐어요. 그 인턴십이. 그러고 이제 복학을 다시 하게 됐죠. 이때부터 되게 고민이 많아졌어요. 즉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인턴십 경험은 한 번밖에 없지? 경험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친한 동기 언니가 막학기 때 이 뉴욕 인턴십을 다녀오고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언니랑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보고 교수님이랑도 나 과연 가는 게 맞을지 되게 긴 고민 끝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학기에 학기 등록을 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뉴욕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J1 비자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절차가 진짜 복잡했어요. 되게 하나 끝내면 하나가 몰려오는 절차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에이전시한테 먼저 각종 서류들 준비를 해서 온라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에이전시와 자체 영어 인터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레벨 테스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마다 좀 요구하는 영어 실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지원하는 학생의 실력을 알고 있어야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적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를 1차로 작성을 하면 에이전시 측에서 2-3번 정도 그 수정을 해줘서 조금 더 완벽한 표현들도 좀 더 다듬어 주시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꿔주는 이력서를 저희한테 다시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력서 검토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회사 선정의 시간이 옵니다. 에이전시에서 이제 제 영어 실력에 맞는 그런 회사들을 추천해 주세요. 저는 운 좋게도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단 한 곳밖에 없었는데 그 회사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추천받자마자 지원서를 넣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인터뷰가 남았는데요. 제가 같이 일하게 될 팀원들의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막 엄청 무겁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같이 일했던 슈퍼바이저 한 분만 화상으로 들어와서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되게 준비했던 거에 비해 너무 순식간에 끝나서 오히려 조금 허무할 정도로 되게 쉽게 끝났는데 질문도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여쭤보셨어요. 자기소개랑 패션 관련 일도 뭘 했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없는지 그래서 이 정도로만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이 대사관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는 조금은 좀 긴장은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생각보다 질문도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대사관에 가면 되게 은행 창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을 쫙 서 있고 이제 띵동 번호가 울리면 이제 가서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랜덤이에요. 운 좋으면 정말 착한 분을 만나 순조롭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이제 제일 당황했던 질문 중 하나는 주급을 얼마를 받냐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얼마 받습니다 얘기를 해줬더니 왜 그만큼만 받냐 해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정할 수 있던 게 아니다 회사 측에서 해준 거다 그러면 나머지 생활비는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때 다행스럽게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 얘기를 하고 이제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거다 등의 얘기를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 받는 학생의 경우 저는 이제 준비를 해갔어요. 장학금 증빙 서류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대사관 인터뷰는 꼭 좀 준비를 열심히 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여권까지 돌려받고 대사관에서 땅땅 도장도 받고 이제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좀 너무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 질문은 하우징,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미 룸투어 영상도 이쪽인가? 룸투어 영상도 찍었었기 때문에 그때도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헤이코리안을 통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위치는 맨해튼 중에서도 미드타운 완전 맨해튼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고요. 이 지역을 추천하냐 하면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래 살기에는 솔직히 좀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6개월만 사는 인턴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가장 시끄럽고 좀 다른 곳을 가기도 쉽고 이동이 용이한 곳에서 살고 싶었었기 때문에 맨해튼 미드타운 말고는 다른 지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을 몇 개 추천해 드리자면 이제 퀸즈, LIC 쪽에 주로 많이 살아요. 제 친구들도 다 LIC 쪽에 사는데 그 중에서도 퀸즈 플라자 쪽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스토리아 쪽에서도 엄청 많이 살고 있고 하나는 플러싱은 살짝 작은 중국 같은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이 정말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추천해드리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되게 여러 명의 룸메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거실방입니다. 거실방이 뭐냐? 말 그대로 거실에 커튼이나 가벽을 설치해서 이제 방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벽은 따로 없고 암막 커튼만 설치해두고 살고 있는데 딱히 뭐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거나 좀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거실방이라고 무조건 별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거실방이기 때문에 렌트비도 좀 더 저렴하답니다. 다음 질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 대체? 이제 일이 끝났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무사히 일을 하게 된 회사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래서 패션 회사에서 그 패브릭 팀, 원단 팀에서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원단 팀이기 때문에 주된 업무는 이제 원단 정리가 가장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즌 이제 품평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품평회가 끝나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원단, 드랍된 원단들은 그런 드랍된 원단들을 정리해주는 방이 따로 있어요. 패브릭 룸이. 거기가 이제 제 전쟁터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원단들을 싹 다 그 팩토리별로, 밀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좀 주된 업무는 이제 맨해튼 미드타운에 가먼트 디스트릭이라고 각종 원단 공장들이나 부자재 가게들, 도매업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밥 먹듯이 갔습니다. 심부름을 간 건데요. 팀원들이 원단이나 이런 걸 주문을 해주면 그걸 픽업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앞서 말했듯이 드랍된 원단들은 다시 그
그 도매처에 다시 리턴을 하는 심부름도 있었고, 가장 재밌었던 심부름은 제가 직접 원단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가죽이 있었는데 이거랑 색감이 비슷하거나 좀 매치가 잘 될 것 같은 가죽을 한번 골라와 봐라 해서 실제 직접 제가 골랐던 원단으로 옷이 제작이 됐었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계속 원단 정리만 하다가 내가 골랐던 걸로 옷이 완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일을 한 두세 달 차쯤 됐을 때 공장이랑 있는 미팅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 시즌마다 어떤 원단을 쓸지 셀렉하는 미팅인데 소싱하는 작업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미팅 문화가 되게 한국과 다르다는 것도 좀 깨달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되게 친근해요. 정말 미팅이라기보다 정말 수다 떠는 느낌? 이런저런 뭐 일상 얘기, 뭐 가족 얘기, 지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단 소싱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주로 했던 업무는 원단 정리, 맨해튼 심부름, 미드타운 심부름, 그리고 각종 미팅 참여, 이렇게 총 3가지가 제 6개월 동안 인턴십의 총 업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학생마다 하는 일이 정말 달라요. 같은 회사, 같은 인턴십을 해도 그 학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팀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조금 성공적이었던 편인 것 같아요. 친해지는데. 팀원들과 친해지면 질문 같은 거 하기도 더 편하고, 뭐 더 추가적으로 주고 싶은 일이 없냐 물어보기도 되게 편하고, 나쁠 게 없어요, 친해져서.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턴십을 가게 되는 경우 조금 소심한 성격이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한이 있더라도 되게 노력해서 외향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질문은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일단 영어 유치원을 나왔고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 언니의 영향으로 그 미드나 영드 보는 걸 아기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 막상 오니까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학교도 아닌 회사잖아요. 쓰이는 용어가 또 달라요. 업무적인 용어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또 미드 보기. 그 대신 자막을 없이 봤어요. 제가 봤던 미드는 섹스 앤 더 시티인데 자막이 이제 영어 자막, 한글 자막 아니고 영어 자막으로 보고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된 후에는 영어 자막 없이 그냥 듣기로만 듣고 계속 그냥 밥 먹을 때도 보고 설거지할 때도 보고 하면서 귀가 좀 더 트이고 말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보기를 추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영어.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전화영어를 했는데요. 몇 살이었지? 10살 때부터 중3 때까지 한 몇 년간 꾸준히 전화영어를 했어요. 전화영어는 매일 전화가 와요. 그 회사에서 10분 동안 선생님이랑 카피 같은 걸 기사문 읽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원어민이랑 대화할 일이 절대 없잖아요. 저희가 언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화영어로 그 감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과의 소통감. 그래서 미드랑 전화영어 이 2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틱톡을 많이 보세요. 틱톡으로 미국 문화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옆자리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어가지고 정말 대화가 잘 통했어요. 쉴 때나 점심시간 때 보면 계속 틱톡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으로 이제 요즘 핫한 밈이나 요즘 가십거리, 요즘 연예인들 소식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틱톡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꿀팁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공통 질문 답변도 끝이 났답니다. 공통 질문 말고 하나하나씩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인턴십을 추천하는지. 이거는 답이 너무 쉬워요. 100% 추천합니다. 학생일 때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언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아볼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인턴을 했던 막스마라는 마케팅 부서였는데 마케팅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전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마케팅 부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인턴십에 올 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마케팅 부서가 그 포지션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직무랑 완전 다른 처음 해보는 직무인데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고민이었던 게 그냥 이제 뉴욕에 와서 6개월 동안 살고 일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남들은 하기 어려운 경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인턴십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텐데 패션 산업학과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이런 인턴십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국제팀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꼭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인턴십은 정말 강추드린다고 답변을 남겨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해외 취업 생각이 있으신지, 다시 한국에 오시는지, 이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답을 못 드리겠어요, 아직. 일단은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는 건 맞는데요. 해외 취업의 생각도 조금 생겼어요. 정규직 분들이 일하는 거랑 업무 강도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생긴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도 열심히 지원서는 넣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생각도 물론 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돌아가서 인턴이든지 일이든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돌아갈 학교도 없어요, 전. 졸업 유예는 해둔 상태긴 하지만 이제 그냥 탱자탱자 놀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열심히 면접 보러 다니고 다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곧 한국으로 가기까지 12일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작업하고 있거든요. 제발 행운의 여신이 제게 오기를 바라며 Q&A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색했어요. 조금 그 막 개인적인 사적인 Q&A가 아니었어가지고 또 곧 다른 Q&A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인턴십 관련해서 제가 좀 정보가 부족했다 싶은 부분은 댓글이나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이 6개월이. 정말 많은 경험을 얻었고 경험치가 좀 많이 상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자마자 이 영어 실력을 그대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영어 시험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뉴욕에서 이렇게 6개월 잘 살다 갑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Got me thinking life could be better. These songs start to feel like love letters. I should tell her now what I ever